네, 그래서 제가 이어서 할 내용은 쉐이더 베리언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쉐이더 베리언트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말로 하면 쉐이더 가지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쉐이더 아주 많은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이더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유니티에서 스탠다드 쉐이더 하나만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GPU에서 사용하는 쉐이더는 엄청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어떤 개념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빌드 시간하고 패키지 사이즈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메모리도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메모리 영향보다는 빌드 사이즈와 빌드 속도 메모리도 영향이 있지 않아요? 영향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빌드 사이즈가 더 영향이 크니까 그쪽으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쉐이더란 무엇인가?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쉐이더는 결국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D 씬을 쉐이딩할 때 쓰이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프로그램이 CPU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GPU에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안에 예를 들어 뭐 게임이다 그러면은 게임 프로그램 안에 예를 들어 뭐 마법사 처리 로직 그리고 뭐 전사 캐릭터 처리 로직 뭐 몬스터 처리 로직 그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고 그리고 상황별로 되게 다양한 동작 분기를 통해서 게임 로직을 처리하죠. 근데 쉐이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GPU에 되게 협소한 메모리 안에 들어가고 협소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되게 많은 제약을 있기 때문에 이런 되게 다양한 상황을 모두 커버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동작 분기를 팍팍팍 넣다든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쉐이더는 되게 작은 단위의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쉐이더 하나의 모든 경우의 수를 놓지 않고 예를 들어 뭐 하늘을 렌더링하는 쉐이더라든가 아니면은 뭐 피부를 렌더링하는 쉐이더라든가 아니면 머리카락을 렌더링하는 쉐이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스탠다드 쉐이더 그러니까 유니티의 기본으로 들어오는 쉐이더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샘플 씬에서 프랍 하나를 열어보면은 이 안에 쉐이더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쉐이더 하나지만 이 쉐이더가 결국에는 수많은 쉐이더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쉐이더 베리언트라고 하는데 왜 갈라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계속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쉐이더 베리언트가 많아지면 빌드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빌드된 패키지 사이즈도 커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쉐이더 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되게 예전부터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아까 상윤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전에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다가 요즘에는 스탠다드 쉐이더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되게 경우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되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시 쉐이더 그래프로 만든 거 말고 쉐이더 코드인데요. 보면은 쉐이더가 있고 그 쉐이더 안에 서브 쉐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쉐이더 안에 패스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 패스별로 지금 이게 오파크 패스인지 아니면 트랜스페어런스 패스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로 멀티 컴파일로 해서 컬러 오렌지인지 아니면 컬러 바이올렛인지 그린인지 그레이인지 그리고 애드인지 그 알파 처리하는 게 애드인지 멀티플라이인지 뭐 서브트랙티브인지 뭐 여러 가지 디파인을 걸어놨어요. 그럼 그 디파인에 따라서 코드들이 갈라지게 돼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디파인별로 이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디파인별로 결국은 모든 이 디파인에 대해서 쉐이더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쉐이더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게 수식 같은 게 나와 있긴 한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 시그마 같은 경우는 보통 시그마 수식을 코드로 다룰 때는 포문으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쉐이더 에셋만큼 그리고 서브 쉐이더만큼 그리고 패스만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쉐이더를 가지고 이걸 실제 컴파일 돌려보면은 수많은 쉐이더로 조각 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 같은 경우는 이 대문자 그 소문자 파이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주일잖아요. 근데 대문자 같은 경우는 이게 속으로 누적되면서 곱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즉슨 쉐이더 에셋만큼 그리고 서브 쉐이더 수만큼 그리고 패스만큼 그리고 디렉티브 수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이 종류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상현님이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쉐이더를 하나 선택을 해봤을 때 쉐이더 하나에 31만 9천 개의 그러니까. 그 조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대비해가지고 지금 쉐이더가 굉장히 많이 지금 늘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URP 초기 비하면은 URP 초기 비하면은 지금 베리언트 생성 개수가 지금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의 수도 지금 있다고 지금 제가 들어가지고 이제부터 조금 이제 이걸 인위적으로 만약에 이걸 작업을 하고 줄여 나가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유니티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거를 활용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쉐이더도 보면 지금 이 쉐이더 그래프로 간단히 만들어 본 쉐이더거든요. 그래서 프레넬 이펙트를 바로 컬러로 적용시켜주는 이런 간단한 쉐이더예요. 간단한 아이인데 이런 간단한 아이인데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그쵸, 30만 개가 넘는 쉐이더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것도 그럴 것이 여기서 쇼를 한번 눌러보면은 컴퓨터가 뻗진 않겠지? 30만 개 정도는 괜찮더라고. 100만 개 넘어가니까 좀 힘들어하던데. 왜 안 보여줘? 그러고 있어요? 보여줘. 궁금해 보여줘.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여기 쓰이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목록에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포그를 그 exponential 선형인지 아니면 그 지수 포그인지 그리고 인스턴싱을 썼는지 라이트 맵이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태인지 그러니까 하나의 오브젝트를 봤을 때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럼 그냥 이거 그리는 쉐이더 그리고 그림자까지 포함하는 쉐이더 라이트 맵을 사용하는 쉐이더 그리고 이게 라이트 프로브 안에 들어가 있을 때의 쉐이더 그 상황마다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떴다 이런 상황들이 다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걸려 있고 보면 엄청 많잖아요. 이런 디파인들이 되게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하게 되면은 30만 개, 막 60만 개, 100만 개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컴파일 걸 때 이런 상황별로 다 컴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미지가 있는데 좀 보면은 그래서 쉐이더 소스를 하나 만들면은 이 상황별로 되게 많은 분기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분기 그 디파인별로 조합해서 코드를 만들어요. 쉐이더 코드를 컴파일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걸 쉐이더 스니핏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컴파일 돌리는데 되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걸 멀티스레드로 돌려요. 그래서 CPU 개수 쉽게 생각하면 CPU 개수만큼 병렬로 쉐이더 컴파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병렬로 컴파일해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문제고 시간뿐만이 아니고 결국 그 쉐이더 컴파일된 것들이 다 패키지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패키지 사이즈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쉐이더 베리언트를 좀 최대한 많이 줄여주는 게 관건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쉐이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그 라이브러리 폴더에 보시면은 라이브러리에 쉐이더 캐시에 뭐 빌트인 쉐이더인지 뭐 쉐이더 그래프로 만든 건지 종류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뭐 빌트인 안에 뭐 이름은 가독성이 떨어져요. 어차피 이 유니크하게 컴퓨터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이름이다 보니까 근데 이 쉐이더 하나에 이렇게 수많은 종류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종류가 나온 게 뭐냐면 실제 렌더링이 돼서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조합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에디터 상태에서는요. 그러니까 빌드할 때는 모든 종류의 수를 다 만들어서 패키지 안에 포함시키는데 에디터에서는 그렇게 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럼 뭐 하나 수정할 때마다 빌드를 엄청 오래 걸리고 보여주고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에디터에서 보여주는 프로세스랑 빌드할 때 프로세스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에디터에서 보여주는 프로세스는 만약에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해서 씬에 띄운다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깜빡이다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파란색으로 나왔다가 오브젝트가 보여질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에디터에서 보여줄 때는 그때 필요한 쉐이더를 그때 컴파일해요. 그래서 그 컴파일 되는 동안은 뭐 파란색이라든가 보라색이라든가 그런
특이한 색깔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오브젝트가 안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순간적으로 깜빡이었다가 오브젝트가 보일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이 라이브러리 폴더에 이 특정 쉐이더 바이너리가 생겨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이걸 지금 간단한 씬이니까 목록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걸 되게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복잡하게 플레이를 해보면은 엄청 많이 쌓일 거예요. 그 쉐이더 캐시들이.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쉐이더 캐시가 그러니까 쉐이더 베리언트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쉐이더 코드로 어떤 쉐이더를 스트리핑 할 건지, 그러니까 쉐이더 베리언트 스트리핑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스트리핑에 대한 단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다면은 스트리핑이 결국은 이제 이걸 그 뭐랄까요, 스트리핑 그러니까 벗긴다, 불필요한 것들을 약간 걷어낸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세팅 그래픽에 보면은 아니구나 플레이어구나. 플레이어 세팅에 보시면은 그래픽스 API를 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오토로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픈젤 2, 오픈젤 3 그리고 아니면 뭐 벌칸 그런 것들이 다 그래픽스 API별로 맞는 쉐이더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오토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픈젤 ES2, 3 그리고 벌칸 그렇게 되면 같은 쉐이더가 3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걸 오토를 풀고 직접 그래픽스 API를 내가 필요한 것만 예를 들어 뭐 메탈만 지원할 거다 그럼 메탈만 남겨놓고 오픈젤 3만 지원할 거다 그럼 오픈젤 ES 3만 남기고 그런 식으로 특정 API만 남기는 게 가장 쉬운 쉐이더 스트리핑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괜찮은 것 중 하나가 프로젝트 세팅에 보시면은 그래픽스를 보면은 라이트맵 모드를 다 이게 기본값은 오토매틱, 포그 모드 오토매틱 이럴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커스텀으로 해가지고 라이트맵을 내가 논 디렉셔널만 쓴다 그러면 나머지 때는 다 꺼주면 되거든요. 꺼주면 이게 그 반대로 말하면 이게 다 체크가 돼 있다 그러면은 하나의 쉐이더를 각종 라이트맵 모드에 맞게 다 빌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라이트맵 종류는 한 뭐 예를 들어 뭐 5개다 그러면은 5가지가 버전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결국 조합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뭐랄까요, 그 에디터 창에서의 이런 약간 기본 세팅에 대한 것들을 가능하면 특히나 이제 비프로그래머 직군에서는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두려움, 이제 만약에 TA한테 맡기던가 약간 이런 거였는데 이게 과연 이걸 관리하고 신경 쓰는 게 퍼포먼스나 약간 작업 효율이 얼마만큼 이득이 있냐고 했을 때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전과 다르게 유니티도 이제 URP가 점점 이제 업데이트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죠.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신년 초부터 이 쉐이더 베리언트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가 업데이트 피처가 많아지고 기능이 많아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사용자들한테 분명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거에 못지않게 점점 유니티가 또 좀 무거워지는 또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건 오히려 이제 저희가 기능적으로 뭔가 이거를 고치기보다는 쓰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약간 쾌적하게 쓸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면 프로젝트 세팅의 라이트맵 모드뿐만 아니고 포그 모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우리 게임이 탑다운이야 그럼 포그를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포그를 다 꺼주면은 그만큼 쉐이더 베리언트가 줄어들 거고요. 아니면 지수 포그만 쓴다 아니면 선형 포그만 쓴다 그러면 사용하는 포그만 체크를 해주시면은 그만큼 쉐이더 개수가 뭐 3분의 1, 5분의 1 막 그런 식으로 토막토막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있네. 인스턴싱 베리언트라고 스트립 언유즈스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쉐이더를 내가 어떤 디파인을 걸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디파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한데 우리 게임이 어떤 상황만 사용하고 되는지 그걸 명시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에디터에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그 모든 상황을 에디터에서 미리 컴파일해 놓는 게 아니고 실제 플레이하면서 실제 렌더링 하면서 필요한 상황만 이 쉐이더를 컴파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그 쉐이더 컴파일레이션 이걸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플레이어를 빌드를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빌드를 할 때 디벨롭먼트 빌드를 합니다. 그래서 디벨롭으로 빌드를 하고 그리고 로그 쉐이더 컴파일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 플레이어를 빌드하는 걸 실행을 해보면은 플레이어 로그가 남거든요. 그리고 그 플레이어 로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쉐이더 컴파일러 어떤 것들을 했는지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 게임이 실제 사용되는 그러니까 실제 사용되는 씬, 실제 플레이된 씬의 실제 이 조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쉐이더가 이 파이프라인 위 쉐이더인데 패스는 섀도우 캐스터고 뭐 스테이지는 버텍스고 키워드는 캐스팅 펀츄얼 쉐이도우 컨트롤 라이트 섀도우. 펀츄얼 라이트 쉐이도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이런 키워드가 쓰였다. 그리고 또 리쉐이더인데 포드 리스고 프래그먼트고 지수 포그고 그리고 라이트 에디션 라이트들 있고 에디션 섀도우 있고 메인 라이트 섀도우 캐스케이드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제 어떤 조합들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 목록이 다 나옵니다. 그럼 좀 하루 한 며칠 날 잡아서 이 조합들 다 뒤져보면서 아 우리가 쓴 키워드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그걸 정리한 다음에 그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걸 코드로 재고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쉐이더 디버그 빌드 프로세서 여기다가 예외 처리를 그러니까 이 디버그 지금 이 예시에서는 디버그를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코딩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버그랑 뭐 우리가 딱 뒤져봤을 때 우리 게임엔 쓰이지 않는 키워드들을 이런 식으로 다 등록을 해놔서 빌드할 때 쉐이더 베리언츠를 스트리핑 시켜주는 거예요. 이 쉐이더 베리언츠는 제거를 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빌드 사이즈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고 빌드 속도도 확연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원님이 그 옵션에서 쉐이더 스트립 꺼주고 로그 안 보고 재질의 인스펙터에서 베리언츠 개수를 확인할 수 있나요라고 하는데 뜰 것 같긴 한데 에디터에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바로 껐을 때 네. 그리고 세이브 투 에셋. 이것도 쉐이더 베리언트 컬렉션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거 한번 지금 한번 봐봐요. 네, 좀 실시간으로 확 줄어드는 게 보이네요. 15만 개까지 줄어드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우리 프로젝트에 맞는 베리언츠가 어떤 것들인지 좀 명시적으로 좀 복잡하고 귀찮을 수는 있지만 명시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쉐이더 베리언츠가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메모리 부분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 베리언츠가 많을수록 패키지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빌드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근데 빌드가 되고 나서 이제 플레이어를 실행을 해봤을 때 딱 처음 실행했을 때 모든 쉐이더가 메모리 한꺼번에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막 몇십만 개의 그 쉐이더가 한꺼번에 메모리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유니티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쉐이더들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빌트인 쉐이더 세팅, always include 여기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 빌트인이 아니고 URP라든가 그렇다면 기본적인 리쉐이더라든가 그리고 유니티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뭐 베리언츠 조합 같은 걸 좀 미리 최소한도로 메모리에 올려놔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라고 하는 건 GPU 메모리를 말하는 거고요. 봤을 때 너무 설명충 버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앱이 로딩되면은 그 쉐이더 오브젝트들인데 그러니까 GPU에서 사용하는 쉐이더 프로그램이 되기 전에 그냥 유니티에서 쉐이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은 이제 CPU 메모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아직 GPU 메모리는 넘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한 몇 가지 베리언츠 실제 조합들만 실제 쉐이더를 GPU에 넘겨서 이 GPU 메모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좀 필요한 오브젝트가 생겼는데 특정 오브젝트가 지금까지 로딩되어 있지 않던 쉐이더를 사용해. 그럼 그때 쉐이더를 다시 로드해서 GPU에 넣어줍니다. 그런 과정을 좀 몇 가지 거치다 보면은 실제 게임할 때 안 보였던 오브젝트가 보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쉐이더가 나타나거나 그럴 때마다 조금 킥업이 생겨요. 그러니까 턱 프레임이 튀어요. 히칭.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처음부터 다 올려버리면은 프레임 드랍은 적긴 한데 메모리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쉐이더 베리언츠 컬렉션인데요. 아까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쉐이더 베리언츠 컬렉션을 띄워줄래요? 아까? 잠깐만. 자,
쉐이더 밸런스 컬렉션은 일단 만드는 거 먼저 한번 네. 그러니까 예, 씬별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할 수도 있고요. 네, 요게 문서고요. 네. 쉐이드 베리언트 밸런스 컬렉션은 쉐이더 베리언트 컬렉션은 에셋으로 명시적으로 있어요. 아마 예, 쉐이더 많이 만지시는 분들은 유니티에서 예전에 쉐이더 만드는 것만 떴는데 뭐 이런 게 자꾸 이제 들어가고 기능적으로 이게 뭐 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도 한번 해결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쉐이더 베리언트 컬렉션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쉐이더를 추가하고 쉐이더. 어떤 쉐이더인지 플랜을 읽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에디셔널 디렉션 라이트 처리하는 거 아니면 뭐 선형 포그인데 에디셔널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미리 조합을 세팅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에셋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조합들은 앱 로딩할 때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게임에서 좀 자주 보여진 쉐이더다, 자주 나오는 조합이다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추가를 해놓으면은 그만큼 이 프레임이 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죠. 이걸 이제 레벨별로 또 근데 이걸 또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걸 뭐 다 만들어 두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엘리먼트로 나오니까 엘리먼트 0번, 1번 씬의 경우에는 이제 베리언츠 셋업된 엘리먼트 1번, 아니면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선별적으로 씬 로딩할 때 이제 쉐이더 올리는 거를 이제 핸들링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앱이 처음 뜰 때 말고 씬 로딩할 때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고 싶다. 그럼 그런 걸 뭐 프리 웜업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쉐이더 베리언트 컬렉션들을 뭐 레벨별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상황별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 코드로 좀 미리 로딩 타임에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제가 제가 네, 뭐 이런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이 베렌치 컬렉션을 활용해서 이제 씬 최적화 관련돼서 이렇게 예제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쪽 이슈나 아니면 이제 너무 잦은 히칭 같은 거 생겼을 때 이런 것들 조금 직접 핸들링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막 캐싱을 그러니까 예, 골드메탈님 캐싱을 어떻게 하는지를 뭐 이렇게 미리 이제 준비를 해두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은 씬 전체에서 막 한두 번 쓰고 말 건데 이게 계속 메모리를 붙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보다는 그런 것들은 한 번 뜰 때 히칭 살짝 나는 거야. 막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쓰이는 것들은 그래서 메모리에 올려두고 잠깐 쓰는 것들은 아예 빼버리게 되면은 그런 것들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핸들링 할 수 있는 이제 거겠죠. 그래서 쉐이더는 실제로 만지다 보면 뭐 메모리도 당연히 폭발하는 경우도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쉐이더 조합 폭발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쉐이더를 만질 때도 그 메모리 프로파일러 같은 걸 돌려가지고 우리 실제 쉐이더가 뭐 메모리가 얼만큼 먹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실제로 확인하면서 항상 디버깅 하시면서 신경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게임 만들 때 특히 모바일 게임 만들 때 메모리 많이 먹는 1순위가 당연히 텍스처지만 2순위가 거의 쉐이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